눈치 왔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다 같이 화이팅해서 듣도록 해요.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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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R! 우! 네, 다빈쌤, 오늘은 무엇을 배우죠?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럼 다 같이 고고! 고고! 안녕! 네, 지난 시간엔 어떤 운동에 대하여 공부했죠? 네, 바로 등속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등속, 네, 바로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운동에 대하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 혹은 볼펜을 손에서 놓는 순간 물체는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운동을 우리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네, 자유낙하 운동은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 중에서 지구 중심을 향한 힘을 우리 무슨 힘이라고 했죠? 힌트. 네, 바로 중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이란 물체가 다른 힘이 아니라 바로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즉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자유낙하 운동 때는 다른 것보다 이 중력만 여러분이 고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우리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건데요. 만약에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하게 된다면, 자, 여러분들 우리 귀여운 친구가 이제 여기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초 간격으로 한번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초 뒤에 이 친구는 네, 여기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또 2로부터 1초 뒤면 이 친구는 요만큼이나 더 내려올 것입니다. 자, 그로부터 또 1초 뒤가 되면은 이만큼, 자, 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1번, 2번, 3번, 4번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 친구가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1초마다 찍은 것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네,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는 바로 속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네,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꼬마가 이동한 이 부분, 이 이동거리는 지금 같은 시간 동안 이동을 한 거예요. 바로 시간당 이동한 거리를 의미하고요. 이는 다시 표현을 하면은 네, 속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꼬꼬마 친구가 출발을 했을 때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를 다시 정말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보면은 자, 이러한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등속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그래프 모양, 시간 속력 그래프 모양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등속 운동 속력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직선 모양, 나란한 직선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이처럼
점점점 기울어진 직선으로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한번 의미를 찾아보니까 1초가 지난 뒤에는 속력이 9.8m/s로 증가를 하게 되고 2초가 지나게 되면은 속력이 19.6m/s가 되게 되고 3초가 지난 뒤에는 29.4m/s의 빠르기로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1초가 지날 때마다 지금 속력의 증가량이 똑같게 됩니다. 지금 빼기 하면은 몇이죠? 네, 그렇죠. 바로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해요. 이 9.8을 꼭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아마 9.8이라는 게 여러 가지 힘에서 한번 중학교 1학년 때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속력이, 즉 빠르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빨라지게 된다. 자, 그러면은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 가속도 상수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중력 가속도 상수를 보면은 여러분들 가속도, 속도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를 이야기해요. 자, 이 중력 가속도 상수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의미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에는 여러분들은 어떤 물체든 지구에서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중력만 작용했을 때를 생각한다면 몇 초마다 바로 9.8m/s씩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이 9.8을 지구의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9.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숫자가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9.8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2번을 보면은 여러분들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속력이 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은 힘이 바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속력이 여러분들 증가하려면은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겠죠. 바로 같은 방향으로 지구에 어떤 힘이 작용하죠? 네, 그렇죠.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력으로 인해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는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자, 3번도 여러분들 3번이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질량이 m 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바로 9.8 곱하기 물체의 질량이다. 여러분들 이 n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요렇게 읽는다고 했어요. 그냥 n이라고 하면 멋이 없습니다. 바로 뉴턴이라고 읽게 됩니다. 뉴턴이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을 의미하는 단위가 뉴턴인데요.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 뉴턴이다. 예를 들어 질량이 1kg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m, 바로 질량인데 질량이 지금 1kg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1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바로 9.8N이다 라고 우리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확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력과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9.8을 지구의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이 숫자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용어도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2. 자유낙하할 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여러분들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정의 자체가 물체에 중력만 작용을 할 때, 중력만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유낙하할 때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이다. 맞습니다. 3. 자유낙하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은 몇 초마다 9.8m/s씩 증가한다. 맞고요. 4.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여러분들 반드시 중력의 크기라는 말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중력의 크기는 바로 9.
9.8 곱하기 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은 여기서 질량을 의미한다고 했죠. 만약에 여러분 질량이 1일 때랑 질량이 2일 때랑 질량이 3일 때랑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5. 자유낙하할 때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지구의 중력이 작용한다. 네,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속력이 점점 증가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2번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한 다음 글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속력은 몇 초? 네,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증가하는 이유는 물체가 낙하하는 방향으로 바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자유낙하 운동 낙하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그래프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빠이빠이.